원래는 결혼한다고 해서 증여세를 추가로 공제해 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부터 결혼하거나 출산을 하게 되면 1억을 추가로 공제를 해주게 됐어요. 네네. 기존에는 10년 동안 그냥 5천만 원, 올해부터 1억을 그냥 추가로 공제해준다라는 거죠. 네, 요즘 하도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하다 보니까 특단의 조치로 정부에서 결혼하거나 출산을 하면 1억 원을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결혼하게 되면 기존에 5천만 원을 안 썼다면 네. 1억 5천까지는 공제가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주의할 점이 이제 네. 결혼이라고 하면 혼인 신고를 해야만 네. 인정이 됩니다. 혼인 신고 일 전후 2년 이내에 네.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네. 요즘엔 이제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 신고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혹시 혼수용품은요? 혼수라고 하면 흔히들 부모님들이 해주는 가전이나 가구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냉장고, 소파, TV 이런 것들은 해줬다고 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아요. 네,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금품 같은 경우에는 인정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금액 기준이 있지가 않아서 저희가 딱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법에는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금품, 근데 포화 사치용품이나 재산 형성으로 보일 수 있는 주택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명품 소파를 사주거나 차량을 사주거나 네. 주택 구입 자금에 얼마가 부족하니까 좀 보태주거나 예. 이런 것들은 혼수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 네, 그렇죠. 그거 외에 뭐 흔히 말하는 혼수들은 뭐 냉장고를 사줬다, 네. 비스포크 이 정도까지는 예. 뭐 다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고요. 비스포크 그런 거 사줬다 그래서 문제된 거 본 적이 없으시죠? 호화품이나 사치품으로 보기까지는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예. 네, 브랜드 사셔도 됩니다. 그러면 결혼식 때 하객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의 경우에는요? 네. 축의금은 총 두 가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제 저를 보고 저한테 이제 들어온 축의금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한 가지는 부모님한테 들어온 축의금일 것 같아요. 나한테 들어온 축의금은 내가 낸 축의금을 다시 돌려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게 이제 증여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받으신 축의금을 자녀 통장에 넣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뭐 축의금까지 과세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관련해서 좀 재밌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 국회의원 사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국회의원 자녀분이 결혼하시면서 축의금을 받았는데 세보니까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이 축의금을 분류를 해보니까 네. 2억은 이제 국회의원을 보고 네, 네. 축의를 한 거고 네, 부모님을 3천만 보고, 원은 그 자녀분들의 지인분들이 예. 축의를 한 거죠. 2억 3천을 자녀분한테 다 드렸어요. 이 국회의원분이. 네, 그래서 네. 2억 3천을 통장에다가 딱 넣으신 거죠.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 봤을 때는 네. 2억 원은 증여고 네. 3천만 원은 자녀 돈이니까 2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 예.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네. 뭐 일반적으로 뭐 축의금을 1, 2천 받았는데 네. 이걸 넣었다. 이거는 사실 문제되지는 그렇죠.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금액이 크면 분류를 해볼 수도 있다. 이거를 좀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모님이 학비를 계좌이체해 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 부분은 괜찮을까요? 학비까지 증여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너무 과하죠, 이거는. 그렇죠. 학비라고 하면 등록금, 유학비, 교재비, 학원비 이런 것들이 다 들 텐데 네. 부모님이 이제 이걸 좀 도와주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간혹 가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도와준다라고 하면 네. 이런 거는 또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교육비 같은 거는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해줘야 네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보통 부모님을 의미를 해요. 네네. 그래서 부모님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지원을 안 해주고 조부모님이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원을 해주면 네. 요게 좀 증여로 보는 성격이 있어요. 다만 부모님이 소득이 너무 현저하게 적거나 이제 교육비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 예외적으로 조부모님이 해줘도 이게 과세가 되진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교육은 받아야 받아야 되니까. 되니까. 예. 외국 대학이라든지 국제 학교 같은 곳은 교육비가 수천만 원이던데 이런 고가의 교육비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이게 사실 거의 유일한 항목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교육비나 의료비는 금액에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예. 실제 교육비로만 지출을 했다 그러면 뭐 수천만 원이 들어도 뭐 이걸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교육비도 절대적인 금액보다는 네. 소득이나 부양 의무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한 6천만 원 정도를 이체받았다가 한 두세 달 정도 후에 그대로 돌려드렸거든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까요? 빌렸다가 그대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빌렸다 그대로 갚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증여가 되지는 않아요. 한 가지 유의하실 거는 지금은 이제 상환을 했으니까 예, 뭐 예. 전혀 문제될 건 없는데 네. 빌렸다가
상환하기 전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죠. 진짜 간혹 네네. 있거든요. 그런 때는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빌렸다고 보기가 어려울 어렵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증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빌렸으면 이자라도 매달 조금 갚아 나가는 형식의 네. 그 이체를 남겨두시면 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부모 자식 간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6천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으면 이때는 문제가 될까요? 이제 사실 5천원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비과세고 1,000만 원의 세율이 10%거든요. 네. 그럼 이제 원래는 1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100만 원을 안 내면 이제 뭐 조사가 나오고 문제가 되냐라고 네. 물어보면 뭐 원칙은 100만 원 내는 게 맞지만 그렇죠. 이 6천만 원 한 건 때문에 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뭐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6천만 원 한 건 때문에 조사가 나와서 세금을 추징당하기보다는 이 여러 건들이 좀 중첩되어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이 앞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예. 6천만 원 이체된 내역이 있네 하고 네. 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네. 질문 하시는 분들 보면 6천만 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네. 보통 훨씬 많이 받으셨는데 네. 그중에 한 건이 6천만 원인 거지. 네네. 6천만 원만 이체된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고 문제가 네. 된다.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100만 원 정도 세금은 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는 분들에게 유의해야 될 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앞서 이제 상황별로 좀 겁을 많이 줬는데요. 네. 사실 국세청에서 이 계좌이체 하는 거를 보고 있다가 계좌이체 가족 간에 했네? 증여세 네 이러진 않거든요. 네. 사실 보통 문제되는 경우가 두 가지 정도 네, 있어요. 그렇죠. 자금 출처 세무조사라고 해서 네. 고가의 좀 부동산을 샀을 때 예. 이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상속세 세무조사 나왔을 때예요. 네, 이제 상속세에서는 10년치 거래 내역을 보다 보니까 국세청이 7, 8년 전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뭐 부모 자식 간에 이체된 내역이 있는데 이게 왜 이체됐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속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시기라고 하면 꼭 가족 간 이체할 때는 메모를 남기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메모로 인해서 세무대리인이 대응 방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메모 남긴 습관을 들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